노화와 보행 문제에 숨겨진 진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잘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보행장애는 사실 수년 전 다리로 가는 혈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는 넘어지거나 다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발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엄습하는 불안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내 몸이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수십 년간 고령 환자들을 치료해온 예과 의사로서 저는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신호가 둔해지며 결국 걷거나 일어나는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균형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무서운 점은 통증이나 진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변화가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체 혈류와 자신감을 되찾는 5가지 비결. 이번 영상에서는 하체 혈류를 개선하고 시니어의 안전한 보행을 직접적으로 돕는 5가지 운동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고안된 의학적 기반의 움직임입니다. 단순한 근력보다 순환이 왜 더 중요한지 이해하신다면 걷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된다면 댓글에 1분을, 아쉽다면 0분을 남겨주세요. 발바닥의 여유 공간 확보, 포트 클리런스, 카페트 끝이나 보도블록 틈에 발가락이 걸려 가슴이 철렁했던 적 있으신가요? 60대 이후의 걷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지면 사이의 신뢰 테스트와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보행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발의 이격거리, 즉 매 걸음마다 발을 지면에서 충분히 들어 올리는 능력의 저하입니다. 좌식 생활과 보조 신발에 의존하면서 발등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약해진 탓이죠. 이는 아주 미세하게 진행되기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지만 내가 발이 안전하게 지면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끼면 균형 감각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전략 2. 발목 가동성 회복, 더 사일런트 프로텍터. 어느 순간부터 걸음걸이가 뻣뻣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진다면 발목 가동성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그 충격과 스트레스는 무릎, 엉덩이, 허리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도 무릎이 아프다면 이는 손상이 아니라 보상 작용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유연한 발목은 뇌의 신체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피드백이 정확해질 때 뇌는 긴장을 풀고 비로소 자신감 있는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용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인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바른 자세의 힘, 오킹톨. 불안함이 엄습하면 어깨는 긴장하고 고개는 앞으로 숙여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지만 역설적으로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균형을 더 무너뜨립니다. 머리와 어깨, 골반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 뇌는 신체 위치를 더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바른 자세를 되찾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보행이 더 이상 통제해야 할 공연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도록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략 4. 의도적인 감속, 슬로잉 다운. 빨리 걷는 것이 강함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와 감각 피드백이 무뎌진 상태에서 속도에만 치중하면 정교함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연습할 때만큼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으십시오. 속도를 줄이면 뇌가 보행의 각 단계를 처리할 시간을 갖게 되고 근육은 더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퇴보가 아니라 신경계의 협응력을 재건하는 의학적 리셋 과정입니다. 나는 안전하고 내 몸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뇌에 각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략 5.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몸을 혹사시키는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염증과 통증을 유발해 보행을 방해합니다. 시니어의 신경계는 강한 자극보다 일관된 자극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짧더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움직임이 뇌에 이 동작은 안전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속성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루틴으로 바꾸고, 루틴은 내 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극적인 변화보다는 매일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미래의 가동성을 결정하는 오늘 보행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발을 얼마나 드는지, 발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자세로 걷는지와 같은 작은 요소들이 모여 여러분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처럼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의 사고는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원인을 알면 두려움 대신 정교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1에서 5년 뒤 여러분의 이동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품격과 자유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보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를 격려하며 이 여정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